파비를 1차로 하고 나서 터졌던 게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은 우한을 봉쇄하게 돼요. 중국은 최대 생산국이죠. 최대 생산국인데 중국 공장들이 다 셧다운을 하면서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게 돼요. 안 돌아가다 보니까 생산량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이 셧다운 되니까 원유 소비가 안 돼. 근데 원유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감산을 해야 되는데 산유국들이 감산도 안 한대 생산량을 더 늘린대요. 그때부터 터진 게 유가가 이번에 터져버렸죠.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사람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가 떨어지게 돼요. 소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안 나는 거야. 기업들이 물건을 원래 한 개 팔아서 소득을 챙길 거 이제는 물가가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5개 정도는 팔아야지 이득이 있는데 이 5개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권 시장. 이 채권 시장이 작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저금리 상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저금리가 이제 빨리 진행되면은 각국에 대한 연기금들이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금리가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수익률이 저하가 된 거예요. 국가의 연기금들은 앞으로 사람들에게 연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연금에 대한 자금을 투자를 통해서 가져오는 나라가 EU와 일본, 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다 계산해서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를 짰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의 수익이 생길 거고 이 수익으로 연금을 주면 되겠다. 근데 금리가 확 떨어졌죠. 어디까지? 제로금리까지.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본과 EU가 지금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연금을 줄 수 없어. 왜? 수익성이 확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저금리 국가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위험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게 회사채 시장이죠. 그러니까 작년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금리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미국의 회사채를 사들이게 돼요. 그렇게 회사채에 대한 리스크가 작년도부터 계속 커오고 있던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된 거예요.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진 거예요. 이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도가 떨어지게 돼요.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회사채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금리 국가들, 일본, EU 같은 애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자국 내로. 예를 들자고 하면은 엔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손해주고 그 달러로 회사채를 샀어요. 근데 반대로 회사채를 팔고 달러를 팔고 자국 내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돈들이 확 빠지게 되니까 회사채가 갑자기 확 빠지게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 회사채를 누군가 다시 사줘야지 기업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부채가 언제 터질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만 들고 있자고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와 미국채와 금 시장까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 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부채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이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달러가 제일 안전하다 해가지고 달러만 들고 있었던 상황이 3월달, 올해 3월달.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나섰던 게 페드죠. 우리가 돈 풀어서 회사채 사줄게, 돈 풀어줄게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돈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드 자체가 이제는 회사채를 들고 있는 이제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죠. 미국에 있는 회사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좋은 회사채까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안 좋은 회사채까지 들고 있다 보니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까지 들고 있다 보니까 이 신용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미국이 뭐 한 단계 정도는 높일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뭐 두세 단계까지 뭐 높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안 좋은 회사채는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이거를 사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리스크가 크니까 사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페드는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겁니다. 저금리 상태는 당분간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 생각입니다. 뭐 설명도 안 한 것도 좀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부터 해가지고 현재 흐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양한 사태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 설명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지금 좀 기본 뼈대만 좀 설명했습니다. 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